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심오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요, 천천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내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이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경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10년 투자했다, 20년 투자하셨다, 이런 건 굉장히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장은요, 10년 했다고 해서 20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경험이 쌓이고 누적이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년과 20년이 주는 의미는 이 기간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 주식을 잘해지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단순히 시장이 누적이 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잘 하시려면 득도를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싼 가격에 주식을 사라, 그 말씀 많이 드리죠. 싼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뭐가 도대체 싼 가격이냐? 여기서부터 스스로에게 공부하실 때 물음을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들이 싸지는 가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시장 하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피도라는 회사가 눈에 보이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8,000원에서 18,000원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 제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라는 거 있죠. 이 차트.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속임수예요. 자, 일봉을 보통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럼 하루하루의 봉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이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면 이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면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주는 공포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림일 뿐이거든요. 막대기일 뿐이고. 그런데 이 막대기와 그림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각도의 시도를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차트를 왼쪽으로 다 붙여놔 버렸고요. 오른쪽에는 가격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스크롤을 이동하면서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단번에 뭔가 12,000원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가격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걸 물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물건이 어느 순간 갑자기 12,000원이 되고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분명히 이 끝에쯤에 갔을 때는 8,000원, 9,000원 시세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12,000원까지 오르고 13,000원까지도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물건이라고 한다면 비싸다. 그럼 이게 가치 있는 물건이냐? 그걸 따지고 봐야지. 물건이니까 야, 이거 지금 13,000원이고 14,000원인데 이거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이 물건에 뭘 찾아봅니까? 희소성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지를 물어보겠죠. 이렇게 비싼 가격, 갑자기 뭐 50% 60% 오른 이 가격에도 내가 사고 가져갈 만하냐? 정말 가치가 있냐? 그걸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한 개만 삽니까? 이거 딱 13,000원짜리 하나만 사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사면 되니까. 5,000원 차이니까. 근데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씩 사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3개월 만에 갑자기 60%가 올라버린 이 가격의 물건을 내가 5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럼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그렇게 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격을 보면서 물건이라 생각하면 희소성을 묻고 또 합리적이냐를 물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얘가 원래는 싼 가격이었다가 뭐 8,000원이 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게 정상이야. 그럼 정상가에 사는 거야. 그전에는 세일이었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때요? 이 가격에서 사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상가인지를 분석해야겠죠. 이게 정말로 정상가이냐? 그럼 정상가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주식은 뭘 봐야 됩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주식 공부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자산과 매출과 영업 규모가 있어야 이 가격이 형성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섹터도 분석할 수 있고 산업 전망에 대한 미래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다. 돈을 잘 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격이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헷갈려요, 오히려. 근데 세력이 저 차트를 이용하는 거 아시죠? 일부러 하한가 만들고 롱바디 음봉 만들고 점상 만들고 상한가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판단에서 멀어지고 흐려지게 만드는 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죠. 자, 13,000원짜리가 갑자기 11,00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를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자, 8,000원대에서 분명히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격에서. 그리고 13,000원, 14,000원 됐을 때 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또 물건만은 아니죠. 이거는 사고 파는 거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 값이 매장에서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중고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셀 가격으로는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시계가 가치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겠죠. 나 이 시계가 좋아. 그런데 이 시계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고차 시장도 이런 상황이죠.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시장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인데 여기서 뭐가 붙는다? 투기 세력이 붙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나는 이 차익을 얻겠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희소성이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붙기 시작하면서 2,0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0만 원은 뭡니까? 500만 원은 원래 거래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이 투기 심리 때문에 붙어버린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주식도 이러한 개념이 똑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 할지라도 원래는 이 회사가 좋아서 한 여기까지 오를 건데 이게 분위기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거지? 이 부분을? 이게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뻥튀기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은 어떠한 부분을 염두해야 될까요? 아까 중고로 팔 때와 같이 프리미엄이 붙었구나. 이게 원래 가격이 아니구나. 이러한 분석과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물대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최근으로 와볼게요. 자, 최근까지 오니까 다시 8,000원까지 왔다가 시장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5,0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다시 9,000원으로 돌아온 거죠. 자, 이 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가 시장이 안 좋아져서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9,000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가격 범위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9,000원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장이 안 좋아져서 떨어졌던 이 가격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 주식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이 주는 기회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측면으로만 보고 내가 이 회사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싸진 가격에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싸졌으니까 더 사야겠다. 평상시에 싸게 사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차트 분석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 싸게 산다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개념 플러스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더 나은 확률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개미를 털어내고 개미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만 이 말씀 드릴게요. 요즘 월드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에 팔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렸어요. 메시가 입었던 유니폼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유니폼이 반짝 인기를 얻어서 얼마에 팔린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려요. 메시의 유니폼이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에 다시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죠. 아무리 가치가 있고 좋다 할지라도 그 시세에 맞춰서 사지 않으면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